안녕하세요, 후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 포토샵 기본기 배우기 강의를 맡게 된 김은정입니다. 이제 오늘 포토샵 기본기를 연습하실 건데요. 포토샵을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포토샵의 개념, 그리고 포토샵이 어느 부분에 활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사용법을 익히셔서 간단한 사진 편집을 실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기본적인 사진 편집, 그리고 사진의 사이즈를 리사이징 하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진 편집에 이제 활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웹페이지나 아니면 앱의 화면에서 보시는 모든 그래픽 편집들은 대부분 다 포토샵을 통해서 편집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시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광고에서도 대부분의 그래픽 편집들은 다 포토샵을 통해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과에서는 굉장히 타입 폰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타이포 그래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붓글씨라던가 손 글씨로 쓰여진 이런 캘리그래피 분야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에 정보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그 인포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인포그래픽은 파워포인트에서 다이어그램이라던가 도표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포토샵에도 벡터 방식의 기능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에서도 포토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이제 특수효과라던가 특수 편집 같은 것도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사진을 다시 리터칭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어떤 비현실적인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부분들을 또 그래픽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토샵은 실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이제 그래픽 표현으로 실제감이 들도록 합성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강좌를 이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SNS 마케팅을 활용하실 때 기본적인 사진 편집만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이즈 조정이라던가 리터치,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많은 광고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은 간단한 사진 편집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토샵의 기본 화면부터 보실 건데요. 자, 모니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도브사의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어도브는 영상 편집부터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는 사진 편집의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연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실 건데요. 자, 사진을 열 때는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파일에 오픈을 통해서 많이 파일을 열고 있어요. 물론 포토샵 같은 경우도 파일의 오픈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O를 누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포토샵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회색 부분을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미지들을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샘플에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케이크 사진을 한번 꺼내 볼게요. 자, 그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파일을 오픈해서 여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제 이런 어도브 프로그램들은 어도브 브릿지라는 이 패널을 통해서 파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도브 브릿지라는 것은 어도브사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이제 미리 보기라던가 그 파일의 속성을 볼 때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연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이 어도브 브릿지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혹시 내가 이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포토샵에서는 포토샵 원본 PSD 파일을 볼 수가 있고 JPG 다 활용이 연동되도록 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이제 베이킹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자, 아마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도 전문적인 카메라보다는 핸드폰으로 이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미지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33.3%라는 비율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 부분에 이미지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는 것이 있고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사진은 굉장히 큰 사이즈죠. 지금 보시면 센치로 되어 있는데요. 센치에 대한 개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볼 때는 사이즈를 인쇄용 사이즈가 아닌 픽셀 단위로 확인을 합니다. 자, 픽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입자 하나의 그 픽셀, 점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사이즈는 가로의 픽셀 개수가 2160개라는 거고 세로의 픽셀 개수가 2880개라는 이제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웹에 올리거나 아니면 앱, 모니터를 보는 것들은 우리가 주로 픽셀 단위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가 실제적인 사이즈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픽셀을 센치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지금 어차피 모니터로 볼 거기 때문에 픽셀이란 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레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해상도를 얘기를 해요. 자, 이 해상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떤 같은 사이즈의 이제 인치 1인치 곱하기 2인치에 해당의 사이즈에 몇 개의 점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너무 이제 이론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72는 우리가 보통 웹에서 보는 모니터에서 보는 기본적인 해상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용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300을 설정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거는 기본적인 72를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잠깐 다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일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거의 고해상도로 사진이 찍혀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주는 과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미지에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라는 걸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편하게 이 파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파일에 보시면 파일 상단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또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미지 사이즈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센치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겠다. 이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cm로 한번 줄여볼까요? 제가 2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로의 사이즈가 같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뭐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진 관리를 하실 때는 정비율, 같은 비율로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해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일단 먼저 한 20cm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시고 자, OK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면이 작아져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작은 배율에 지금 보여주는 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100%로 한번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메뉴에 대한 거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드롭다운 식으로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 도구바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툴들이 지금 숨어져 있고요. 자, 이 툴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여져요, 작게. 자, 이 삼각형 모양은 어떤 거냐면은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 모양을 꾹 눌러주시면 유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한다던가, 그럼 선택에 대한 이제 영역을 사각형으로 잡거나 원으로 잡거나 1픽셀만 잡거나 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끝부분에 돋보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돋보기로 클릭을 해주고
클릭을 하면은 당연히 배율이 커지겠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크게 하면은 너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커져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자, Alt 키를 눌러주시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마이너스로 보시고 내가 다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눌러주시면은 확대 기능이 있는데요. 자, 요건 내가 만약에 단축키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상단 부분에 또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옵션들은요. 내가 도구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할 때마다 해당되는 옵션들이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이 옵션은 내가 어떤 도구를 클릭을 하고 해당되는 도구의 옵션들을 상위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이걸 봤는데 비율을 이렇게 뭐 확대하다 보니까 빠르게 100%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툴박스에 있는 돋보기를 빠르게 따닥 2번 눌러주시면은 100%의 비율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아까 제가 했던 이미지 사이즈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컸는데 72cm였는데 지금 제가 20cm로 줄였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다시 늘려야 되겠다. 제가 다시 그러면 72로 돌려볼까? 라고 해서 사이즈를 다시 바꿨어요. 자, 이 상태로 해서 OK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혹시 보이세요? 화면이 깨져 있는 거. 자,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포토샵은 비트맵이라고 해서 그 픽셀 하나하나당 각각의 위치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미지를 함부로 이렇게 줄인 것을 늘릴 경우에는 손상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저는 되돌리겠습니다. 자, 되돌리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되돌리기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온도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포토샵은 한 번 돌리는 순서가 한 번밖에 안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여러 번 돌릴 수가 있는데 포토샵은 한 번이에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포토샵은 히스토리라는 팔레트가 있어요. 자, 히스토리는 뭐냐면 작업 내역이고요. 자, 작업 내역에 대한 거는 상단 부분에 여기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팔레트인데요. 자, 이 팔레트에서는 보시면 내가 지금 진행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이제 돌린 사이즈로 다시 20cm로 줄인 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업은 내가 만약에 리사이징을 했다라고 하면 저장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폴더를 만들어 보시고 저장을 해 보시고 할 건데요. 자, 이제 요거는 제가 맨 처음에 꺼냈던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 이외에 또 다른 파일을 저장을 해 볼 때는 4분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파일에서 보시면 Save As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저장을 따로 하는 겁니다. 자, Save As 얘기를 해서요. 저는 저장을 하면은 내가 원래 꺼냈던 그 폴더로 저장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포맷이 JPG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보셨던 포맷들이 아마도 GIF가 있을 거고 JPG가 있을 거고 그다음 투명 배경 저장하는 PNG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가장 많이 저장하는 방식은 JPG 방식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JPG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그 압축 규약으로 지정해 놓은 형식이기 때문에요. 확장자가 JPG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거의 이미지를 이름을 02라고 해볼까요? 케이크 02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JP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진에 대한 퀄리티를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은 12로 되어 있고 물론 낮출수록 용량은 작아지겠지만 대신 화질은 많이 저하돼요. 그래서 요즘은 저장 공간에 대한 용량 확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대로 한 상태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꺼냈던 케이크라는 파일은 열기를 해볼게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 그대로 사이즈는 이제 원래의 사이즈인 거고요. 제가 지금 새로 사이즈를 줄인 것을 보시면은 사이즈가 작게
줄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즈 줄이는 거를 해보셨고요. 처음에 포토샵을 작업을 하실 때는 프로그램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뭐 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그걸 외우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저절로 외워지게 되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작업을 하시면서 점점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이즈를 줄여보셨고요.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크게 파일이 너무 컸던 거는 사이즈를 이제 줄이는 거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파일을 닫고 다른 작업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보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배너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어떤 이미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글자라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적인 면이 뭐 색이 채워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반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고 작업을 해보실 건데요. 제가 이제 요거는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어떤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이제 배경으로 사용했던 이미지예요. 자, 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파일의 사이즈를 제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이 파일의 사이즈는 이것도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풀 화면으로 사용했던 거라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이것도 조금 줄여볼게요.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픽셀 단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는 1920에 1080. 사실 요 사이즈는 풀 HD 사이즈예요. 영상의 사이즈에서 16대 9의 비율로 되어 있는 영상 사이즈인데요. 자, 이제 지금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800이라는 사이즈로 줄였더니 높이는 450이라는 사이즈로 같은 배율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요거를 보고 요거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와 비슷한 사이즈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창을 열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새로운 종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메뉴에 새로운 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New, 그리고 여기는 이제 Ctrl N 단축키가 있지요. 자, New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내가 새로운 이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포토샵은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프리셋이 제공이 돼요. 내가 지금 내보내고자 하는 것이 사진인지,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 용도에 맞게끔 사이즈가 있고요. 뭐 증명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이즈에 대한 게 이제 기본 프리셋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 뭐 가정에서는 A4를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A4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쇄를 하는 것들은 보통 단위를 우리가 밀리미터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상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해상도는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보통 기본 300으로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1인치 곱하기 1인치의 사이즈에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 해상도가 높은 걸로 인쇄를 하여야지만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웹용 해상도로 인쇄를 하면은 좀 픽셀이 많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트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이나 이제 픽셀 단위로 보는 것들도 있고요. 포스터 아니면 포스터 카드 뭐 아니면은 108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16대 9의 비율로 된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과거의 HD 사이즈라고 해서요. 1280, 720 사이즈인데요. 이런 사이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은 내가 SNS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유튜브 배너 아니면 블로그 상단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웹용 사이즈를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자, 웹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픽셀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해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이라던가 모니터는 해상도가 72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웹이나 이제 모니터로 보는 것들은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배경은 흰색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도 픽셀 단위의 기반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이즈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에 이제 보여지는 모바일 사이즈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여지는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풀 HD 사이즈의 세로 크기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모바일 같은 경우도 해상도는 72. 웹 해상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웹용 사이즈에서 응용할 거라서 일단 해상도는 웹용 해상도인 72로 할 거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사이즈는 800이었고요. 높이는 450이었어요. 그래서 자, 픽셀 사이즈로 너비가 800 픽셀, 픽셀란 얘기는 800개 점으로 이루어진 거고 800개 점의 너비만큼 크기인 거고요. 높이는 45,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그리고 흰색으로 해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내가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거와 같은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배경에 이렇게 블랙으로 컬러가 칠이 됐어요. 포토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많은 패널들이 보여지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이어 패널이에요. 레이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층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편집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편집 합성 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위에 이렇게 블랙 이미지가 하나 올라가 있고, 내가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자마다 효과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얘는 레이어 하나의 층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포토샵은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실습을 좀 많이 하시면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다시 포토샵에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 블랙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레이어를 보실게요. 제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새로운 레이어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모양이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레이어를 이제 삭제할 때 쓰는 아이콘이고요. 이제 요거는 새롭게 생성하는 아이콘. 나머지 기능들은 나중에 요 작업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 파일에는 먼저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레이어는 그냥 투명한 하나의 층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는 이 투명한 층에다가 어떤 컬러를 넣어주겠다. 자, 그럴 때는 자, 도구를 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보시면 색을 먼저 채워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도구가 있고요. 도구를 꾹 누르시면은 유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쉽게 작업하시는 거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페인트 버켓 툴이라는 게 있고요. 자, 페인트 버켓 툴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색을 바로 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색으로 칠을 해주냐면은 현재 나의 정경색, 이걸 우리가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흰색 배경에 그 다음에 검은색 정경색은 기본적인 디폴트 컬러예요. 이건 내가 색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색을 바꾸는 방법은 도구 이제 패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컬러 선택을 하면 현재 나의 정경색은 계속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색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냥 이 상태의 정경색을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정경색에 대한 컬러 피커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블랙과 화이트예요. 근데 이제 이 색을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이 내가 만약에 블랙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블랙을 클릭하시면은 검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완벽한 블랙이 아니에요. 자, 완벽한 블랙은요, RGB의 값이 0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내가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잘 안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끝쪽으로 가져가 주면
RGB의 수치가 0으로 잡혀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완벽한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같은 경우도 그냥 클릭하시면 완벽한 화이트가 안 나와요. 완벽한 화이트는 RGB의 값이 255여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선택을 해주시면은 255의 값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CMYK 값은 0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RGB니까 이 상태로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블랙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기본적인 블랙 포그라운드에 흰색 백그라운드로 가고 싶다. 난 현재 지금 컬러가 다른 게 잡혀 있다. 그럴 때는 위에 보시면 되게 작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기본 디폴트 값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기본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이 블랙으로 이 레이어를 색을 칠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페인트 버켓 툴을 가지고 그냥 화면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페인트 버켓이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이 칠해지게 돼요. 자, 이 색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클릭해서 다시 칠해주면 색이 또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블랙으로 색을 칠을 했고요. 단축키가 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현재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블랙으로 색을 좀 칠하겠다라고 할 때는 단축키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내려주는 것 중에 사실은 이제 필 기능이 있고요. 여기 필은 여러 가지로 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로 칠을 해주거나 백그라운드로 칠을 해주거나 어떤 특정한 컬러를 칠을 해주거나 어떤 것이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알트하고 컨트롤 딜리트하고 알트 딜리트를 많이 활용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주시면요. 백그라운드로 색이 칠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lt 딜리트를 눌러주시면은 현재 포그라운드로 색이 칠해지게 돼요. 자, 저는 Alt 딜리트를 눌러서 현재 지금 정경색인 블랙으로 이제 색을 칠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새로 꺼낸 이 작업창에 이미지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툴박스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동 툴이 있는데요. 자, 이 이동 툴을 가지고 그냥 바로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가 그대로 가져와진 거예요. 자, 나는 근데 이거를 부분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으로만 자르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에서 저는 이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단 부분에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삭제가 되고요. 요거 나는 이거 화면창 안 보이고 그냥 바로바로 삭제하겠다 하시면은 체크를 하시고 삭제해 주시면은 다음에는 바로 삭제가 돼요. 자, 나는 이번에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오겠다. 그럴 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선택에 대한 거는 자, 여기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에 선택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각형으로 가져와셔도 되고 원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자, 제가 한번 사각형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사각형은 선택을 제가 드래그를 하는 만큼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가지고 올 때는요. 선택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영역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역 해제하시고 싶으시면은 바탕 부분을 클릭하시면 영역은 해제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 부분 말고 원을 한번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원을 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원. 나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오면 영역만 가져와지니까 잘라서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상단 부분에 이동 툴을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을 때는 이동 모양이지만 안에 있을 때는 가위로 바뀌어져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선택된 부분만큼만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동 툴로 선택된 이 원형 부분을 그대로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옆에다가 해당되는 단어를 쓰고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 레이어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냥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하단 부분에 삭제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요거를 없애고 다른 도형을 그리겠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그냥 클릭해도 영역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선택 영역 툴을 누르고 바탕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제가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이전. 없앨 때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선택에 대한 거는 상단 부분에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 해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디셀렉트라고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사실 포토샵 많이 하실 때 수시로 사용하는 이제 단축키라서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컨트롤 D는 선택 영역을 해지할 때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자, 클릭했을 때 해지가 됐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사각형을 해줄 건데 나는 사각형을 선택을 한 부분이 있고 이거 이외에 영역을 더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하단 부분에. 자, 영역을 추가하고 싶은데 드래그 했더니 처음 게 없어지죠. 자, 선택한 이 영역 말고 다른 거를 더 추가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영역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역 추가는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을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도구 모음에서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그 메뉴에 해당되는 옵션들이 상단 부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내가 영역을 더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add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영역을 추가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드래그해서 영역이 추가가 됐죠. 나는 좀 빼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빼는 메뉴로 클릭하셔서 영역을 빼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거는 공통된 부분만 남기고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 영역을 해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택 영역일 때는 바탕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돼요. 자, 저는 다시 메뉴를 가지고 영역 추가. 자, 원형이 됐고요. 영역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add 눌러주시는데 나는 단축키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포토샵은 단축키가 Shift하고 컨트롤 Alt 3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영역을 추가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영역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영역을 드래그해서 더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영역을 빼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영역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클릭하시면 영역이 다시 해지가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메뉴를 다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흐릿하게 지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 툴로 이 이미지를 통째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저는 여기서 뭐 이제 이 부분을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을 없애도 되는데요. 저는 오른쪽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사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배치를 위아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지워주려고 하는데요. 자, 지워주는 방법들은 많은데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툴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우개 모양의 이제 툴이 있는데요. 자, 지우개 모양의 툴을 꾹 눌러보시면은 이레이저 툴이라고 해가지고 지우개 모양으로 지워주는 것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을 지워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우개 툴을 한번 볼게요. 자, 지우개 툴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얼마만한 크기로 지울 것인가를 물어보죠. 저는 지금 기본적인 커서가 이 정도 사이즈예요. 자, 컨트롤 Z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옵션은 아까처럼 상단 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상단에 보시면 브러쉬에 대한 사이즈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경계가 선명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자, 경계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다. 자, 그럴 때는 보시면 사이즈가 엄청 커져 있죠. 난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하실 수 있지만 매번 옮기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대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괄호로 사이즈를 줄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좀 이 사이즈 이거. 자, 저는 지우개로 자, 한번 지워볼게요. 자, 제가 대괄호 중에서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요. 왼쪽 대괄호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브러쉬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요. 이렇게 지워봤는데 선명하게 지워져서 저는
부드럽게 지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브러쉬에서 하드니스를 0%로 잡고 이 부분을 부드럽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Z는 전 단계이고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우개 툴을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크게 잡았어요. 그리고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저는 부드럽게 지워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미지의 일부분을 지워 보셨는데요. 자, 복습하는 식으로 한번 해당되는 이미지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지울 때는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드래그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딜리트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용하시면서 편한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미지가 자, 이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걸로 일단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제가 이동 툴을 가지고 이동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것도 제가 그 모바일용 그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던 건데요. 요거는 사이즈를 좀 작게 찍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제가 SNS에 올라 있는 거를 제가 올리고 캡처해서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요거는 작아서 크게 막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이즈를 줄이냐면요. 위에 메뉴 보시면은 사이즈를 줄여주는 부분이 변형이라고 해갖고 트랜스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트랜스폼이라는 메뉴는 스케일, 크기부터 회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왜곡시키거나 원근감을 주거나 뒤틀기, 그리고 180도 회전이라던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단축키가 있어서 이 컨트롤 T라는 걸 눌러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먼저 스케일부터 먼저 줄여볼게요. 자, 스케일 메뉴를 눌러주시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스케일 줄인 거에 대해서 줄이는 지금 박스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작업창을 확대를 해보시면 이 파일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네모난 상자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줄일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미지를 줄일 때는 꼭 정 배율을 유지하면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 배율로 줄일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커서가 사선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Shift 키 누르고 줄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는 거고요. 또 주의할 점이 제가 Shift 키 누르고 줄이다가 Shift를 떼어버려요. 그럼 또 비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Shift는 항상 유지를 하시고요. 내가 이제 이미지를 줄였어요. 그 다음에는 마우스를 먼저 커서를 띄시고 그 다음에 Shift를 떼어야지만 비율이 깨지지가 않아요. 요거는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기본으로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율에 대한 거는 꼭 여러분들이 정 비율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는 제가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제가 스케일을 줄였다면 이번에는 단축키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단축키는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단축키 해볼게요. 자, 컨트롤 T 눌러주시면은 바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여기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요. 자, 마우스 커서가 모서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회전. 그래서 컨트롤 T 하나만 눌러줘도 회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울이기 같은 경우는요. 단축키를 또 어떤 컨트롤을 누르고 기울이를 왜곡시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정 배율로 줄일 건데요. 아까처럼 Shift 키를 누르고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게 또 있냐면 Alt하고 Shift를 같이 누르고 줄여주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저는
Shift하고 Alt를 누른 상태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여주는데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너무 큰 사진일 때는 Shift 키만 누르고 줄여주면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지만 Alt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줄여주면은 가운데부터 중심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큰 사이즈를 줄일 때는 좀 더 손쉽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이즈를 줄여봤고요. 자, 이 상태로 다 됐다 라고 하시면은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내가 그 크기를 줄인 그 바운딩 박스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죠. 자, 포토샵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열어놓고 합성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 파일은 다 썼어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바로바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창이 제가 아까 넓게 봤기 때문에 작업창이 여백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0 아니면은 컨트롤 누르고 1 이런 식으로 배율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누르고 0을 누르면은 이 화면에 큰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컨트롤 누르고 2를 눌러주면은 화면이 100%의 비율로 보여지게 돼요. 자, 이렇게 봤고요.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약에 지워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아까 하셨던 툴이 자, 지우개 툴 눌러주시고요. 상단 부분의 옵션에 부드럽게 지울 거면은 경계를 0으로 잡아주시고요. 선명하게 지울 때는 경계를 100%로 잡아주시면 되고 브러쉬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마우스 커서가 여기 이렇게 보여지시면은 사이즈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건 단축키가 엔터키 위에 괄호 2개가 있죠. 그래서 대괄호 중에서 오른쪽 대괄호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왼쪽 대괄호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크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지웠으면 내가 이제 왼쪽 여백에는 어떤 글자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이미지를 또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한번 제가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타입 툴. 포토샵에서는 글자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T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글자에 대한 기능이고요. 역시나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꾹 눌러주시면은 유사한 것들이 보여져요. 자, 기본적인 가로 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 쓰기가 있고요. 이제 요거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영역에 대한 거라서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있는 T를 눌러서 보실 건데요. 자, 내가 이제 이 T를 눌러주고 마우스 커서가 내가 어떤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커서가 깜빡깜빡 움직여지게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옵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폰트에 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폰트는 옆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폰트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디자인이 좀 좋은 폰트를 많이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나눔 고딕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나눔 고딕과 관련된 패밀리 서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귤러가 있고 조금 이제 굵기가 굵은 볼드가 있고요. 더 굵은 엑스트라 볼드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글자에 대한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사이즈는 61인데요. 60으로 잡아볼까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티 알리아싱 이제 경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의할 점은 여기 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안 하시면 돼요. 요거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 픽셀 폰트로 활용하실 때 논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샤프부터 스무스까지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셔도 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스무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왼쪽, 중간, 오른쪽 요거는 정렬에 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왼쪽 정렬로 해서 글자를 쓰죠. 자, 요거는 글자에 대한 컬러예요. 제가 지금 포그라운드가 블랙이다 보니까 글자도 지금 블랙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블랙을 쓰면 글자가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블랙이고 해당되는 이미지가 브라운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색 중에 밝은 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컬러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유사한 색 중에 밝은 색으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요. 화이트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왕이면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까운 부드러운 색을 할 거고요.
여기서 고르셔도 되는 거고 스포이드로 고르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해당되는 컬러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이 상태로 OK 누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컬러로 글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이제 요 베이킹에 대한 이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베이킹 수업의 클래스 이름인데요. 자, 이제 글자를 한번 이렇게 써봤고요. 해당되는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또 추가로 넣으셔도 되겠죠. 자, 글자는요, 주의하실 점이 타입 툴로 글자를 쓴 다음에는 항상 이동 툴로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수정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단을 다음으로 넘기자.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타입 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커서를 클릭하시고 내가 뭐 문단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다르게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메뉴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는 앞에 있는 T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뭐 크기를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폰트로 바꿔주시거나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제가 원하는 것으로 다르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까지 넣어서 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포토샵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너무 어려운 거를 진행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목적을 두고 편집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지금처럼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시고 새로운 종이를 열어서 합성해 보시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제가 이런 작업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저장하기인데요. 저장하기만 한번 하고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요거 참고했던 거는 잠깐 닫아 두고요. 자, 저는 지금 요 작업한 걸 가지고 다음에 또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작업했던 파일은 지금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 파일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누르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한 그 폴더의 경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요 작업을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작업이니까 제가 01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경우는 한글로 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파일의 이름을 영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숫자로 해주시는 것도 나중에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일단 제가 숫자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작업을 했고요. 그럼 포맷은 포토샵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PSD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내가 이제 요 시안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는 PSD가 아닌 JPG나 다른 압축된 영상, 이미지 폼을 저장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원본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볼 수 있는 원본 작업 파일이고요. 자,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안으로 보내겠다라고 할 때는 저장을 JPG로 하셔야 되는데, 자, 세이브 에즈 누르시고, 저는 요거에 대한 포맷을 JPG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JPG만 보시면 돼요. 자, JPG 클릭을 해주시고 이름은 똑같이 01로 했지만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장을 하셔도 돼요. 자, 저장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퀄리티한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의 기본적인 화면에서 메뉴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돋보기에 대한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동해서 합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장을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로 부분적인 거를 지워서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자, 원본은 내가 가지고 이제 또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이거에 대한 시안을 보낼 때는 꼭 JPG 파일로 시안을 보내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01번 JPG는 시안용 파일인 거고요. 01번 PSD 파일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원본,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포토샵 기본기 배우기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간단한 편집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수업은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조금 더 메뉴라던가 어떤 기능이 들어간 걸로 합성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청취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